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고요한 주택가를 가르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육중한 근육질의 몸, 세 개가 낮은 자세로 철제 울타리를 향해 돌진하며 내는 소리입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상대를 존재 자체로 부정하는 살기 어린 포효에 가깝습니다. 울타리 내 어머,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하얀 털의 개는 미동조차 없습니다. 핏불 테리어 3마리의 광기 어린 시선이 집중된 그곳에는 마치 조각상처럼 굳어있는 한 마리의 진돗개가 있을 뿐입니다. 이 숨막히는 대치 상황은 단순한 개들의 영역 다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만과 존엄, 그리고 폭력과 기계의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3마리의 포식자는 한 마리의 고고한 전사 앞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굴욕적인 항복의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힘의 우위를 가리는 싸움을 넘어 우리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어떤 가치와 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됩니다. 진돗개 천둥의 이야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힘이 전부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과 혈통에 새겨진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는 장엄한 서사가 될 것입니다.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십시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차분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동부의 한적한 교회 마을, 은퇴한 박노인은 작은 주택에서 말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치열했던 삶을 뒤로하고 이민 온 지 30년, 그는 이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정원을 가꾸고 손수 만든 흔들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백구 한 마리가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천둥. 5년 전 한국에 있는 친척이 박 노인의 외로움을 달래주려 머나먼 미국 땅까지 보낸 순수 혈통의 진돗개였습니다. 천둥은 이름과는 달리 조용하고 묵묵했습니다. 헛되이 짖는 법이 없었고 주인의 감정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며 늘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습니다. 박 노인에게 천둥은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습니다. 머나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자 잃어버린 젊은 날의 강건함을 떠올리게 하는 살아있는 유산이었습니다. 천둥의 존재는 동네에서도 작은 화제거리였습니다. 늑대와 닮은 날렵한 외모, 주인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 그리고 다른 개들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는 묘한 거리감. 동네 사람들은 산책 나온 천둥을 보며 미스터 박, 당신에게는 정말 기품이 있군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은 그럴 때마다 빙그레 웃으며 천둥의 등을 쓰다듬을 뿐 긴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잠재된 용맹함과 영리함에 있다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만큼이나 뛰어난 사냥 능력으로도 유명합니다. 과거 한반도에서는 진돗가의 2~3마리가 힘을 합치면 멧돼지 같은 맹수도 사냥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공격성이 아니라 지형을 이용하고 동료와 협력하는 고도의 지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박노인과 천둥의 일상은 평화로운 수채화 같았습니다. 새벽이면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낮에는 박노인이 정원에서 잡초를 뽑는 동안 천둥은 그늘에 엎드려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저녁이면 박노인이 끓여주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를 맡으며 현관 앞에서 꼬리를 흔들었고 밤에는 곤히 잠든 주인의 침대 밑에서 작은 숨소리 하나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들의 교감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의 작은 헛기침 소리에 천둥은 귀를 쫑긋 세웠고 천둥의 미세한 꼬리 떨림으로 박노인은 녀석의 기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에게 서로는 세상의 전부이자 고독한 이국 땅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하고 평화롭던 일상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어느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옆집이 팔리고 새로운 이웃이 이사 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박노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누구든 서로에게 피해 주지 않고 조용히 지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낡은 픽업 트럭 한 대가 옆집 마당으로 들어섰고 차에서 내린 거구의 남자는 세상을 향해 불만이라도 표출하듯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럭 짐칸에서 박노인이 평생 본 것 중 가장 사나워 보이는 개 3마리가 뛰어내렸습니다. 온몸이 단단한 근육으로 뒤덮인 핏불 테리어들이었습니다. 쇠사슬 목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삐걱거렸고 녀석들은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낮고 위협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박노인의 정원 그늘에서 졸고 있던 천둥이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녀석의 귀는 옆집을 향해 쫑긋 세워졌고 코는 미세하게 벌름거렸습니다.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지만 그 고요한 움직임 속에는 전에 없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노인은 불안한 눈빛으로 옆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나운 맹수들과 한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평화롭던 그의 작은 왕국에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의 첫 번째 바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칠게 불어닥칠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이웃의 등장은 박노인과 천둥의 삶에 어떤 파국을 몰고 오게 될까요? 옆집으로 이사온 남자의 이름은 마이크였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언제나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에 퉁명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과 눈이 마주쳐도 인사를 건네는 법이 없었고 마치 세상 모든 것에 분노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가족이자 자랑거리는 3마리의 핏불 테리어 메루투스요, 카이지어, 렉스였습니다. 마이크는 녀석들을 자식처럼 아꼈지만 그 방식은 어딘가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는 녀석들의 공격성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추기는 듯 보였습니다. 이놈들이야말로 진짜 사나이지. 약해 빠진 것들은 전부 물어 죽여버릴 거야. 그는 종종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핏불들의 목을 거칠게 쓰다듬었고 그럴 때마다 녀석들은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린 듯 더욱 사납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이크에게 핏불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녀석들을 데리고 동네를 산책할 때 일부러 목줄을 짧게 잡고 녀석들의 근육질 몸을 뽐내듯 걸었습니다. 다른 개를 데리고 산책 나온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그와 핏불들을 발견하면 슬금슬금 길을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핏불들은 주인의 오만한 태도를 그대로 흡수한 듯 다른 모든 생명체를 자신들보다 아래로 보는 듯한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는 가장 덩치가 크고 털이 검은 브루투스였습니다. 브루투스는 다른 2마리를 압도하는 힘과 교활함을 지니고 있었고 마이크의 명령이 없어도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공격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천둥과의 산책 시간을 마이크와 마주치지 않는 새벽, 이른 시간이나 해가 저문 늦은 저녁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마치 박노인을 조롱하기라도 하듯 일부러 박노인의 집 앞을 어슬렁거리며 핏불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시켰습니다. 핏불들은 박노인의 집 울타리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고 그때마다 마이크는 목줄을 당기며 낄낄거릴 뿐 제대로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작고 늙은 동양인과 그의 조용한 개가 아주 좋은 놀잇감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핏불들의 위세를 통해 이 동네의 질서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천둥은 주인의 불안감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마당에서 편안히 낮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늘 현관문 앞에 엎드려 옆집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핏불들의 짖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천둥은 자리에서 일어나 꼬리를 뻣뻣하게 세우고 그쪽을 응시했지만 결코 먼저 소리를 내어 응수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수준에 맞춰 함께 흙탕물에 구르지 않겠다는 진돗개 특유의 자존심이자 섣부른 행동이 주인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영리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진돗개는 충성심으로 유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집스러울 정도의 독립성과 뛰어난 판단력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주인으로 인정한 상대에게는 목숨을 바치지만 부당한 명령이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쉽게 복종하지 않는 기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야생에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냥하고 생존해야 했던 조상들의 DNA에 깊이 각인된 본능입니다. 박노인은 마이크에게 직접적으로 항의하는 대신 자신의 영역을 더 단단히 지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낡은 나무 울타리, 아래쪽에 철망을 덧대어 보강했습니다. 혹시 모를 침입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이크는 그 모습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늙은이가 별짓을 다 하는군. 저까지 철망으로 내 아들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보란듯이 핏불들에게 생고기 덩어리를 던져주었고 핏덩기를 개걸스럽게 물어뜯는 녀석들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박노인의 방어적인 행동은 나약함의 증거였고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시켜주는 유희에 불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차 마이크와 그의 핏불들을 두려워하고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길에서 뛰어놀지 않았고 사람들은 해가 지면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전체에 보이지 않는 공포와 긴장감이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마이크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험악한 인상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핏불들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쉬쉬하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을 때 그 오만함이 처음으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은 박노인과 천둥에게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평화는 깨졌고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힘든 싸움뿐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균열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을까요? 그로 인해 박노인과 천둥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첫 번째 균열은 동네의 작은 축제날에 일어났습니다. 매년 가을, 마을 공원에서는 주민들이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와서 나누어 먹고 교류하는 작은 바비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박노인도 올해는 솜씨를 발휘해 정성껏 잡채를 만들어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천둥은 집에 혼자 두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얌전히 집을 잘 지킬 것이라 믿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공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박노인은 오랜만에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며 잠시나마 옆집에 대한 걱정을 잊고 평화로운 오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마이크가 3마리의 핏불을 데리고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이크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원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앉아 보란듯이 핏불들의 목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걱정들 말라고, 내 아들들은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 그의 말에 사람들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핏불들은 해방감에 흥분한 듯 공원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녀석들은 으르렁거리며 다른 작은 애완견들을 위협했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미끄럼틀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이웃인 스미스 씨의 작은 비글 한 마리가 핏불들에게 둘러싸인 것입니다. 비글은 겁에 질려 꼬리를 다리 사이에 말고 낑낑거렸지만 핏불들은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듯 번갈아 가며 비글을 향해 달려들 듯 위협했습니다. 특히 우두머리 브루투스는 비글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금방이라도 목을 물어뜯을 듯한 기세였습니다. 스미스 씨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마이크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그 광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뭘 그리 놀라나? 스미스, 그냥 장난치는 것뿐인데 그의 태연한 말에 스미스 씨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처럼 하얀 형체가 나타나 핏불들과 비글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천둥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파티에 간 사이 옆집이 비어있고 핏불들이 사라진 것을 감지한 천둥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박 노인이 보강해둔 울타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스스로 열고 주인을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진돗개는 한번 길을 익히면 수백 리 밖에서도 주인을 찾아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뛰어난 귀소 본능과 더불어 주인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강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행동이기도 합니다. 천둥은 공원에서 벌어지는 소란의 중심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멀리서부터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천둥은 핏불들을 향해 짖거나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처럼 묵묵히 서서 겁에 질린 비글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한 채 핏불들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으며 한치의 물러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핏불들은 예상치 못한 방해꾼의 등장에 순간 당황한 듯 주춤거렸습니다. 특히 브루투스는 천둥의 기세에 눌린 듯 경계심을 드러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3마리의 맹수가 한 마리의 진돗개 앞에서 잠시나마 기가 꺾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마이크가 욕설을 내뱉으며 달려와 핏불들의 목줄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박노인도 황급히 달려와 천둥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천둥아, 괜찮다. 이제 괜찮아. 주인의 목소리에 천둥은 그제야 뻣뻣하게 세웠던 꼬리를 내리고 박노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공원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천둥의 용감한 행동에 감탄했지만 몇몇은 오히려 목줄도 없이 공원에 나타난 천둥을 문제 삼는 듯한 눈빛으로 박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이크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박 노인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보아, 영감, 당신 개 단속 똑바로 안 해. 내 아들들을 위협한 걸 못 봤어. 목줄도 안 한 개는 당장 신고해서 잡아가게 해야 해.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자신의 개들이 벌인 난동은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상황을 수습하려 나타난 천둥을 문제 삼는 그의 태도에 박 노인은 기가 막혔지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묵묵히 천둥을 데리고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마이크의 저주 섞인 고함과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평화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며 박노인과 천둥을 깊은 고립과 위험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이크의 비뚤어진 자존심은 박노인과 천둥을 향한 명백한 적이로 변해 버렸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압박해 올까요? 공원에서의 사건 이후 박노인과 천둥을 향한 마이크의 적대감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박 노인의 집 앞을 어슬렁거리는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천둥을 자극하고 위협하는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당에서 핏불들에게 공격 훈련을 시키면서 일부러 박 노인의 집 울타리 쪽으로 돌진하게 만들었습니다. 핏불들은 울타리에 몸을 부딪히며 미친 듯이 지저댔고 그때마다 마이크는 흡족한 표정으로 녀석들을 칭찬했습니다. 동네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핏불들의 광적인 소음은 박 노인의 신경을 갉아먹었고 천둥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단 한순간도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박 노인은 마이크와 직접 부딪히는 것을 피하는 대신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천둥과 함께 자신의 집 주변을 돌며 영역을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었습니다. 천둥은 자신의 채취를 남김으로써 다른 개들에게 이곳이 자신의 구역임을 알리는 본능적인 행동을 했고 박 노인은 그런 천둥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진돗개를 포함한 많은 늑대과 동물들에게 영역 표시는 생존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잠재적인 침입자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박 노인은 천둥의 이런 본능을 존중했고 그들의 조용한 아침 의식은 침략자에 맞서는 작은 저항이었습니다. 또한 박 노인은 마당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원의 큰 나무 몇 그루를 제외하고 시야를 가리는 작은 관목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마당 어디에서든 옆집의 동태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자갈을 깔았습니다. 누군가 침입하면 작은 발소리라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수십 년 전 낯선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야 했던 젊은 날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힘은 약해졌을지언정 삶의 지혜와 위기에 대처하는 치밀함은 조금도 녹슬지 않았던 것입니다. 천둥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옆집의 소음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에서 가장 높은 곳, 데크 위에 올라가 부동 자세로 옆집을 감시했습니다. 마치 성벽 위의 파수꾼처럼 녀석은 핏불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눈으로 쫓았습니다. 핏불들이 울타리 근처로 다가와 도발을 시작하면 천둥은 그저 차갑고 고요한 시선으로 그들을 꿰뚫어 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포효보다도 더 무겁고 위압적이었습니다. 핏불들은 처음에는 천둥의 무반응에 더욱 흥분하여 날뛰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을 압도하는 그 고요한 기세에 점차 주눅이 드는 듯 보였습니다. 그것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닌 기세와 기계의 싸움이었습니다. 마이크는 박 노인과 천둥의 이런 조용한 저항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대했던 반응, 즉 두려움에 떨거나 시끄럽게 맞대응하는 대신 자신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듯한 그들의 태도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비뚤어진 자존심은 더 큰 자극을 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이크는 핏불들에게 거대한 소의 넓적다리 뼈를 던져주었습니다. 핏불들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뼈를 물어뜯으며 야수성을 드러냈고 그 냄새는 바람을 타고 박 노인의 집까지 풍겨왔습니다. 마이크는 박 노인이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리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창문 커튼을 내리고 라디오의 볼륨을 높여 클래식 음악을 틀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천둥의 밥그릇에 평소보다 더 많은 특식을 담아주며 조용히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괜찮다. 천둥아, 저것들은 그저 짖기만 하는 개일 뿐이야. 하지만 마이크의 도발은 점점 더 위험한 수위로 치달았습니다. 그는 늦은 밤 일부러 핏불들을 데리고 박 노인의 집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새 쌍의 눈동자와 낮게 깔리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박 노인의 잠을 방해하고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박 노인은 밤마다 잠을 설쳤고 신경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천둥 또한 주인의 고통을 느끼며 밤새 현관문을 지켰습니다. 녀석의 하얀 털은 스트레스로 인해 조금씩 푸석해져 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서서히 박 노인과 천둥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마이크의 광기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이 위태로운 평화가 깨지는 결정적인 사건은 박 노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형태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향한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박 노인의 집에 모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도시에 사는 아들, 내외가 8살 난 손녀딸 유나를 데리고 할아버지를 찾아온 것입니다. 유나는 할아버지와 천둥을 무척이나 따랐습니다. 오자마자 할아버지, 천둥아, 를 외치며 달려와 박 노인과 천둥의 품에 동시에 안겼습니다. 천둥은 다른 사람에게는 곁을 잘 내주지 않았지만 윤에게만은 예외였습니다. 녀석은 꼬리를 살랑거리며 유나의 뺨을 핥아주었고 유나는 까르르 웃으며 천둥의 복슬복슬한 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박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손녀의 웃음소리는 옆집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무거웠던 집안의 공기를 환하게 정화시켜 주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유나는 마당에서 천둥과 함께 공놀이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박 노인은 옆집 핏불들이 조용한 것을 확인하고는 잠시 망설이다 허락했습니다. 유나야, 절대로 울타리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알았지? 그는 신신당부를 했고 아들과 함께 데크에 앉아 유나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유나가 던진 작은 공을 천둥이 쏜살같이 달려가 물어오는 모습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아이와 개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는 풍경, 박 노인은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나가 실수로 공을 너무 세게 던지는 바람에 공이 대굴대굴 굴러 옆집과의 경계를 이루는 울타리 바로 앞까지 굴러간 것입니다. 유나는 자기도 모르게 공을 따라 달려갔습니다. 박 노인이 유나야, 안 돼, 라고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옆집에서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마이크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과 동시에 3마리의 핏불이 튀어나와 맹렬한 기세로 울타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녀석들은 울타리 바로 앞에 서 있는 작은 소녀를 발견하고는 더욱 흥분하여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철제 울타리가 핏불들의 육중한 몸에 부딪혀 위태롭게 흔들렸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삐걱거렸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자신을 향해 번뜩이는 이빨을 드러내고 침을 흘리며 포효하는 3마리의 맹수. 아이의 파랗게 질린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왕! 유나의 입에서 터져 나온 울음은 공포에 질린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박 노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윤에게 달려갔지만 그 몇 걸음이 천리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이크는 그저 팔짱을 낀 채 이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비웃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촉즉발의 순간 하얀 번개가 쳤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의 곁에서 조용히 상황을 주시하던 천둥이 유나의 비명소리와 함께 움직인 것입니다. 녀석은 단 한 번의 도약으로 유나와 울타리 사이를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리고는 핏불들을 향해 지금까지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땅이 울리는 듯한 깊고 위협적인 경고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건 맹수의 포효였습니다. 천둥의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등줄기를 따라 솟아오른 털은 마치 갑옷처럼 보였습니다.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맺혔고 드러난 송곳니는 핏불들의 그것보다 작았지만 훨씬 더 날카롭고 결연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핏불들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특히 천둥의 바로 맞은편에 있던 브루투스는 자신을 압도하는 기바에게 눌려 저도 모르게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힘과 덩치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았지만 목숨을 걸고 싸우려는 자와 그저 상대를 위협하려는 자의 기세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천둥은 자신의 작은 주인을 등 뒤에 숨긴 채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3마리의 맹수와 맞섰습니다. 박노인의 아들이 달려와 유나를 끌어안고 뒷걸음질 치는 동안에도 천둥은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핏불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켰습니다. 마이크는 천둥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듯 뒤늦게 핏불들을 향해 소리치며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핏불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천둥은 경계를 풀고 뒤를 돌아 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는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만약 천둥이 없었다면, 만약 울타리가 조금만 더 약했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이웃 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습니다. 박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험한 광견병 같은 이웃을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시련을 불러오게 됩니다. 박 노인이 전화를 건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그는 손녀가 겪은 끔찍한 상황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 한 대가 도착했고 2명의 경찰관이 마이크와 박 노인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박 노인은 울타리에 남은 핏불들의 발톱 자국과 찌그러진 부분을 증거로 제시하며 마이크의 개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무책임한 주인인지를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교활했습니다. 그는 경찰관들 앞에서 언제 그랬지 않은 듯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제 아이들은 마당 안쪽에 묶여 있었습니다. 저 영감님의 개가 먼저 우리 쪽을 향해 짖으며 위협했고 제 아이들은 그저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반응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목줄도 없이 마당에 풀어놓은 저 진돗개가 더 위험한 것 아닙니까? 경찰관들의 시선은 난처해 보였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없었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섣불리 개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이웃끼리 원만하게 해결하시고 개 관리에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원론적인 말을 남기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박 노인에게 남은 것은 깊은 무력감과 절망뿐이었습니다. 법과 상식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용한 동네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반응은 박 노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마이크는 사건 직후 동네 사람들을 만나며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박 노인을 폄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 노인을 자신에게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고집, 센 늙은이로 천둥을 언제 사람을 물지 모르는 사나운 동양계로 몰아갔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인종차별적인 편견을 자극했습니다. 적게 진도라는 곳에서 왔다는데 원래 야생 늑대나 다름없답니다. 생긴 것 좀 보세요.
언제 돌변할지 어떻게 압니까? 실제로 서양에서는 진돗개를 포함한 스피츠 계열의 개들을 늑대와 닮았다는 이유로 잠재적인 위험성을 경계하는 시선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마이크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전략은 일부 이웃들에게 먹혀들었습니다. 평소 마이크와 핏불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차마 싫은 소리를 못했던 사람들은 이 기회의 책임을 박 노인에게 떠넘김으로써 자신들의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마주쳐도 박 노인에게 인사하지 않았고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사실 그 진돗개 좀 무섭게 생기긴 했어. 핏불들이 좀 사납긴 하지만 마이크 말대로 자기 집 마당에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 심지어 공원에서 천둥에게 도움을 받았던 스미스 씨조차 물론 천둥이 고맙긴 했지만 그래도 목줄 없이 나타났던 건 잘못된 일이죠. 라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순식간에 동네의 문제아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과 억울한 비난이었습니다. 그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산책을 나설 때마다 마주치는 이웃들의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 내외는 걱정이 되어 박 노인에게 집을 팔고 자신들과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박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 걸린 곳이었습니다. 이대로 쫓겨나듯 떠난다면 그것은 마이크의 오만함과 이웃들의 비겁함 앞에 무릎 꿇는 것과 같았습니다. 천둥은 주인의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박 노인이 한숨을 쉴 때마다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 못 이루는 밤에는 조용히 곁에 다가와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녀석의 따뜻한 천만이 박 노인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천둥을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천둥아, 세상이 다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천둥은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주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이웃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마이크는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박 노인을 완전히 고립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이 지긋지긋한 늙은이와 그의 개에게 마지막 굴욕을 안겨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천둥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긴 도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핏불들이 저 고고한 진돗개를 어떻게 농락하고 굴복시키는지 박노인의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광기는 이제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과연 마이크가 꾸미는 다음 도발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도발은 어떤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자신이 여론전에서 승리했다고 확신한 마이크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박노인이 보는 앞에서 천둥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고 저 고고한 진돗개가 자신의 핏불들 앞에서 비참하게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의 완벽한 마무리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의적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울타리 너머에서 위협하는 수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둥을 자신의 마당으로, 즉 핏불들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심리적, 물리적으로 완전히 제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첫 번째 도발은 후각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개들에게 후각은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감각입니다. 특히 진돗개는 다른 개들보다 훨씬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냄새에 강한 호기심과 집착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는 이 점을 악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암캐가 발정기일 때 내뿜는 페로몬이 섞인 특별한 유인제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스펀지에 묻혀 박 노인의 집 울타리 근처 천둥의 코가 닿을 만한 곳에 몰래 던져두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천둥은 그 낯설고 강렬한 냄새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울타리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천둥의 이상 행동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지만 그 원인이 마이크의 비열한 계략 때문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유인제로 천둥의 호기심을 자극한 마이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박 노인이 잠시 집을 비우는 시간을 노렸습니다. 박 노인은 일주일에 한 번 차를 몰고 시내의 한인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마이크는 그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집을 떠나자마자 마이크는 자신의 집 울타리 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핏불들에게는 짖지 못하도록 입마개를 씌운 채 집 안에서 조용히 대기시켰습니다. 모든 것은 천둥을 자신의 함정으로 유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는 천둥이 강렬한 냄새에 이끌려 결국 열린 문틈으로 들어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천둥은 마이크의 예상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신중했습니다. 녀석은 유인제의 냄새에 강하게 이끌리면서도 동시에 그 너머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열린 문틈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본능과 위험을 경고하는 이성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핏불들은 집안에서 숨을 죽인 채 먹잇감이 함정에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초조하게 창문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결국 천둥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마지막 순간에 고개를 돌려 자신의 집 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위험한 호기심보다는 주인과의 약속, 자신의 영역을 지켜야 한다는 충성심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마이크는 분노에 차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그의 오만한 자존심은 용납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뿡가 오지 않는다면 내가 가면 되지.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핏불들의 입마개를 벗기고 거친 숨소리를 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서 저놈의 목을 물어뜯어 버려. 오늘로 끝장을 내는 거야. 한편 장을 보고 돌아온 박 노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천둥이 평소처럼 꼬리를 흔들며 그를 방였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천둥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물었지만 대답 없는 질문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사온 물건들을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고 동네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집에서 육중한 무언가가 나무 울타리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충격과 함께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 판자가 부서져 나갔습니다. 박 노인이 놀라 창밖을 보는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악마와도 같은 3마리의 핏불이었습니다. 녀석들은 부서진 울타리 틈으로 탐욕스러운 눈을 번뜩이며 박 노인의 마당을 향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이크의 의도적인 도발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침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경계선은 무너졌고 박 노인의 작은 왕국은 무방비 상태로 적들에게 노출되었습니다. 이제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오직 싸움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과연 천둥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3마리의 맹수에 맞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부서진 울타리 틈으로 3마리의 핏불이 차례차례 박 노인의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마당은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녀석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거만한 자세로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들의 영역임을 과시하듯 여기저기에 채취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눈은 단 한 곳, 현관문 앞에 서 있는 하얀 진돗개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철저히 계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두머리인 브루투스가 중앙에 서서 천둥을 정면으로 압박했고, 카이저와 렉스는 양측면으로 넓게 퍼져 퇴로를 차단하며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인 싸움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사냥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주방 창문을 통해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지만 그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당장 밖으로 뛰어나가 천둥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과 그래봤자 저 맹수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지만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천둥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천둥 자신뿐이었습니다. 천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꼬리는 다리 사이로 들어가지도 뻣뻣하게 세우지도 않은 채 자연스럽게 내려와 있었고 귀는 소리를 포착하기 위해 쫑긋 세워져 있었습니다. 녀석은 세 마리의 적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절대적인 불리함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목표가 자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뇌는 지금 이 순간 수천 년 동안 유전자에 각인된 생존 본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가장 효과적인 싸움의 방식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1대1 싸움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용맹함을 지녔지만 동시에 무모한 싸움은 피하는 영리함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야생에서 무리 생활을 하는 늑대의 습성이 남아있어 상대 무리의 구성과 힘의 균형, 그리고 약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천둥은 지금 눈앞의 적들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동안 마이크는 자신의 집 데크에 의자를 놓고 앉아 맥주를 마시며 이 광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이 저 거만한 진돗개를 어떻게 갈갈이 찢어 놓을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박노인이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정의 구현이자 자신의 힘을 확인하는 짜릿한 오락이었습니다. 그는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대1, 체급 차이, 그리고 타고난 공격성까지 모든 면에서 핏불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포위망이 점차 좁혀오자 마침내 브루투스가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녀석은 천둥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며 위협적인 자세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것은 공격 신호였습니다. 양쪽에 있던 카이저와 렉스도 동시에 몸을 낮추며 달려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려는 찰나 천둥이 모두의 예상을 깨는 행동을 했습니다. 녀석은 싸우는 대신 몸을 돌려 현관문 쪽으로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마치 겁을 먹고 도망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는 그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꼴 좋다. 저 똥가에 싸워보지도 않고 꽁무니를 빼는군. 핏불들도 천둥이 겁을 먹었다고 판단하고는 더욱 기세등등해져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브루투스는 승리를 예감하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둥의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천둥이 물러선 곳은 현관문 앞 좁은 통로였습니다. 양옆으로는 화단이 있어 공간이 제한되는 곳,
이곳에서는 핏불들이 자랑하는 수적 우위와 포위 전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천둥은 본능적으로 가장 유리한 지형을 선택한 것입니다. 넓은 마당에서 세 마리를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지만 좁은 길목에서는 오직 정면에 있는 한 마리만 상대하면 되었습니다. 브루투스가 마침내 천둥의 바로 앞까지 다다랐을 때 도망치는 듯 보이던 천둥이 번개처럼 몸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 아닌 차가운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브루투스는 순간 당황하여 주춤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천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땅을 박차고 튀어오르며 브루투스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는 동시에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드디어 피할 수 없는 싸움의 막이 올랐습니다. 무너진 경계선 위에서 존엄을 지키려는 자와 오만함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자의 처절한 혈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천둥의 영리한 전략은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극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 3대1의 불리한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천둥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세 마리에게 포위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좁은 길목으로 적을 유인해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 이것은 마치 좁은 협곡에서 수십만 대군을 막아냈던 고대의 명장들처럼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고도의 전술이었습니다. 브루투스는 천둥이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 되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카이저와 렉스는 앞을 가로막은 브루투스의 육중한 몸 때문에 섣불리 공격에 가담하지 못하고 그저 뒤에서 안달하며 으르렁거릴 뿐이었습니다. 싸움은 브루투스의 맹렬한 돌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핏불 특유의 저돌적인 공격 방식이었습니다. 녀석은 강력한 턱 힘으로 천둥의 목덜미나 다리를 물어 부러뜨릴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천둥의 움직임은 핏불의 직선적인 공격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녀석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연하고 민첩한 몸놀림으로 브루투스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브루투스가 달려들면 옆으로 살짝 비켜서고 브루투스가 방향을 틀어 다시 공격하면 뒤로 물러나며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진돗개의 싸움 방식은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체력과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상대의 힘을 빼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급소를 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멧돼지나 노루 같은 민첩한 동물들을 사냥하며 터득한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창문에 붙어 서서 숨을 죽인 채 싸움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격렬하게 뛰었지만 동시에 천둥의 영리한 싸움 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천둥이 그저 충직하고 얌전한 개인 줄로만 알았지 저렇게 본능적인 전사에 피가 흐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천둥의 몸짓 하나하나는 낭비가 없었고 모든 움직임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계산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공격이 무의로 돌아가자 브루투스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저 멀리서는 주인이 비웃음 섞인 응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두머리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에 찬 브루투스는 더욱 거칠게 천둥을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흥분하면 할수록 그의 움직임은 더욱 단조로워졌고 빈틈을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은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단순히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브루투스의 공격 패턴, 무게 중심의 이동, 숨이 거칠어지는 타이밍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카이저와 렉스는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브루투스의 옆으로 비집고 들어와 협공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둥이 선택한 장소는 그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마리가 동시에 공격하기에는 너무나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천둥은 마침내 반격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브루투스가 또다시 무모하게 달려드는 순간 천둥은 옆으로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낮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브루투스의 앞다리, 가장 살이 연한 부분을 깊숙이 물었습니다. 끝갱! 브루투스의 입에서 고통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핏불의 두꺼운 피부와 근육을 뚫고 뼈에까지 충격을 줄 정도의 강력한 치악력이었습니다. 다리에 부상을 입은 브루투스는 순간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천둥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즉시 뒤로 물러나 다시 거리를 벌렸습니다. 첫 유효타였습니다. 싸움의 흐름이 미세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공격하던 핏불들과 방어에만 치중하던 천둥의 구도가 깨진 것입니다. 마이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최강 전사인 브루투스가 저 조그만 동양계에게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브루투스, 뭘 하는 거야? 당장 저놈의 목을 물어뜯어 그의 고함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지만 브루투스는 다리의 고통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천둥은 더 이상 수비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며 부상당한 브루투스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뒤에 있던 카이저와 렉스는 부상당한 우두머리를 보고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에게 우두머리의 부상은 곧 무리 전체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천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역과 주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고독한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사는 승리를 향한 결정적인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천둥이 준비한 비장의 한 수는 무엇일까요? 이 한 번의 공격으로 이 길고 긴 싸움을 끝낼 수 있을까요? 싸움의 주도권은 이제 완전히 천둥에게 넘어왔습니다. 부상당한 브루투스는 절뚝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카이저와 렉스는 우두머리의 무력한 모습에 전의를 상실한 채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천둥은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이 지긋지긋한 싸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녀석의 목표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무리의 우두머리, 브루투스의 목덜미였습니다. 늑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객과 동물에게 목덜미는 가장 치명적인 급소이자 서열을 결정짓는 상징적인 부위입니다. 상대의 목덜미를 제압하는 것은 곧 완전한 승리와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천둥은 땅에 낮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용수철처럼 수축했고 그 에너지는 뒷다리에 고스란히 집중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향해 마지막 도약을 준비하는 맹수와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숨을 멈췄습니다. 마이크 역시 불안한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당의 모든 공기가 천둥의 다음 움직임에 집중되는 듯 했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후 천둥의 몸이 화살처럼 튀어나갔습니다. 녀석은 부상당한 브루투스의 다리가 아닌 정면으로 머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것은 자살행위처럼 보이는 무모한 공격이었습니다. 브루투스는 마지막 자존심으로 천둥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맞섰습니다. 두 맹수의 머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듯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천둥의 진짜 노림수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녀석은 브루투스와 부딪히기 직전 앞발로 땅을 박차고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브루투스의 머리 위를 스치듯 지나가며 믿을 수 없는 유연함으로 공중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브루투스의 목덜미였습니다.
브루투스는 정면 공격에 대비하느라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천둥의 이빨이 정확하게 브루투스의 두꺼운 목덜미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끄아! 브루투스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넘어선 공포와 굴욕이 뒤섞인 단말마의 비명이었습니다. 천둥은 한번 문 목덜미를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온 체중을 실어 브루투스를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육중한 브루투스의 몸이 힘없이 쓰러지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천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브루투스의 목덜미를 문 채 머리를 좌우로 격렬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진돗개가 멧돼지와 같은 대형 동물을 사냥할 때 사용하는 치명적인 기술입니다. 상대의 척수를 끊어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 기술은 진돗개의 강한 턱 힘과 본능적인 사냥 기술이 결합된 최종 병기였습니다. 실제로 1993년 대전 엑스포에서 열린 세계 견종지능 테스트에서 진돗개는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본능적인 전투 능력에서도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천둥은 지금 유전자에 각인된 그 고대의 기술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브루투스는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녀석은 저항을 포기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가늘게 신음하며 낑낑거릴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항복의 표시였습니다. 카이저와 렉스는 자신들의 왕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하고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천둥은 더 이상 조용한 동양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무자비한 포식자,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된 서열의 법칙이 발동했습니다. 더 강한 자 앞에서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천둥은 브루투스가 완전히 움직임을 멈춘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피 묻은 입을 떼었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진 브루투스를 내려다보며 승자의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것은 크고 우렁찬 소리는 아니었지만 마당 전체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카이저와 렉스는 화들짝 놀라며 꼬리를 다리 사이에 말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보이며 오줌을 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개들의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굴욕적이고 완벽한 항복의 표시였습니다. 3대1의 불리한 싸움은 이렇게 단 한 마리의 고독한 전사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과연 이 충격적인 결과를 목격한 마이크와 박노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동네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요? 승자의 포효가 잦아들자 마당에는 섬뜩할 정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금 전까지 지옥도를 방불케 했던 싸움의 현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천둥은 피로 범벅이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서서 쓰러진 적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혈투 끝에 왕좌를 차지한 고대의 왕처럼 위엄이 넘쳤습니다. 바닥에는 우두머리 브루투스가 목덜미에서 피를 흘리며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카이저와 렉스가 배를 보인 채 납작 엎드려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지린 오줌이 흙바닥에 얼룩을 만들며 처참한 패배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자신의 집 데크에 선 채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맥주캔이 어느새 바닥에 떨어져 뒹굴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무적이라고 믿었던 자신의 핏불들이 그것도 3마리가 한꺼번에 저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진돗개 한 마리에게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했던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한 공포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를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박노인 역시 창가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둥이 이길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만을, 제발 다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천둥은 살아남은 것을 넘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박노인은 천둥의 상처투성이 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동시에 끓어오르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 작은 몸 안에 저런 엄청난 용기와 지혜,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이 숨어 있었다니, 그는 천둥이 단순한 개가 아니라 수천 년 한국의 역사를 관통해 온 불굴의 정신을 이어받은 살아있는 유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격과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카이저와 렉스의 애처로운 울음소리였습니다. 녀석들은 더 이상 천둥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그저 살려달라고 애원하듯 낑낑거렸습니다. 천둥은 패배자들에게 더 이상의 자비도 공격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미 싸움은 끝났고 서열은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녀석은 그저 고개를 돌려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을 주인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주인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 깊고 차분했습니다. 그때 이웃집들의 창문에 하나둘씩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러운 개 짖는 소리와 비명소리에 놀란 이웃들이 창문 커튼 뒤에 숨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박노인의 진돗개가 핏불들에게 공격당하는 줄로만 알고 섣불리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싸움의 양상이 역전되고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눈앞에 펼쳐지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천둥이 사나운 동양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3마리의 맹수로부터 자신의 영역과 주인을 지켜낸 용감한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마이크의 말에 동조하며 박노인을 오해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정신을 차린 마이크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쓰러진 브루투스를 보고는 절망적인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천둥을 향해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냈지만 감히 다가서지는 못했습니다. 천둥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이 그의 발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대신 살아남은 카이저와 렉스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들, 일어나지 못해. 하지만 녀석들은 주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천둥의 눈치를 보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주인은 마이크가 아니라 저 앞에 서 있는 하얀 늑대, 천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만했던 핏불들은 진정한 강자 앞에서 완전히 그리고 굴욕적으로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 처참한 패배는 마이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까요? 그리고 동네의 작은 영웅이 된 천둥의 운명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싸움이 끝난 뒤의 정적은 그 어떤 소음보다도 무겁게 마당을 짓눌렀습니다. 마이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쓰러진 브루투스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힘없이 축 처져 있었고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눈빛은 공허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자신의 힘을 상징했던 존재의 처참한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주인마저 외면한 카이저와 렉스는 여전히 배를 보인 채 낑낑거리며 오직 천둥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들의 세계에서 벌어진 서열 전쟁은 그렇게 명확하고 잔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박노인은 그제야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마이크와 그의 개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천둥에게로 향했습니다. 천둥가, 괜찮으냐?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둥은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긴장을 풀고 절뚝거리며 박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녀석의 하얀 털은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몸 곳곳에는 핏불들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천둥을 끌어안고 상처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둥은 아픈 내색도 없이 그저 주인의 품에 얼굴을 묻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박노인의 집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의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창문 뒤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에 구급 상자와 담요 같은 것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박, 괜찮으세요? 걔는요?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관하고 오해했던 이웃과 그의 용감한 개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이웃은 심지어 박 노인의 손을 잡고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이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와 동물보호국의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이웃 중 누군가가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싸움의 현장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서진 울타리, 쓰러진 핏불, 그리고 상처투성이 진돗개, 모든 것이 끔찍한 싸움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명백한 증거와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마이크를 동물학대 및 관리소홀, 그리고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교활한 거짓말로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법의 심판대 앞에 그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동물보호국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핏불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브루투스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목과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카이저와 렉스는 극도의 공포 상태에 빠져 사람의 손길에도 심하게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직원들은 3마리의 핏불을 모두 구조하여 보호소로 이송했습니다. 공격성이 강하고 통제가 되지 않는 개들로 판단될 경우 최악의 상황에는 안락사될 수도 있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마이크는 자신의 아들들이 무기력하게 실려나가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박노인과 천둥,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이웃들만이 남았습니다. 한 이웃이 가져온 깨끗한 수건으로 박노인이 천둥의 상처를 닦아주자 천둥은 얌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그 모습은 조금 전 3마리의 맹수를 제압하던 용맹한 전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저 주인의 따뜻한 손길의 안정을 찾는 충직하고 사랑스러운 한 마리의 개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돗개의 강인함은 결코 이유 없는 공격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오직 자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대상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싸움 뒤에 찾아온 정적 속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힘의 의미와 존엄의 가치를 조용히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이크는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마이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박노인에게가 먼저 도발했다며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수많은 이웃들의 증언과 명백한 물증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부서진 울타리는 그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개들을 침입시켰다는 증거가 되었고, 이웃들은 그가 평소에도 핏불들을 이용해
어떻게 동네 사람들을 위협해 왔는지를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손녀 유나가 위협당했던 사건과 공원에서의 난동까지 모두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마이크는 동물관리법 위반, 기물 파손, 협박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과거 행적들도 밝혀졌는데 이전에도 여러 번 개 관리 문제로 이웃과 마찰을 빚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그의 행동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자신의 개들을 폭력적인 수단으로 이용해 이웃을 괴롭힌 악의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상당한 금액의 벌금과 함께 박노인의 울타리 수리 비용 및 천둥의 치료비,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처벌은 따로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평생 동안 특정 견종 핏불 테리어를 포함한 맹견을 소유하거나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핏불들을 영원히 잃게 된 것입니다. 법적인 책임과 더불어 그는 사회적인 고립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이웃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마주치면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거나 보란듯이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마당에 홀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한때 핏불들의 우렁찬 소리로 가득 찼던 그곳은 이제 적막감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증명해 주던 개들, 이웃들의 암묵적인 복종,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관계까지 오만함의 끝은 결국 완전한 고독이었습니다. 한편 동물보호소로 옮겨진 핏불들의 운명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브루투스는 치료를 받고 목숨은 건졌지만 그날의 패배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때 무리의 왕이었던 위엄은 온데간데였고 작은 소리에도 겁을 먹고 구석으로 숨는 겁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카이저와 렉스 역시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사람을 따르지 못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 일반 가정으로의 입양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녀석들은 주인의 잘못된 교육과 비뚤어진 애정이 만들어낸 비극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맹견이라는 편견 뒤에는 그들을 그렇게 만든 무책임한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동물 행동 전문가들은 문제견은 없다. 문제 있는 주인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데 마이크와 그의 핏불들이 바로 그 전형적인 예시였습니다. 결국 마이크는 동네에서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내놓았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그의 집 앞에 도착한 날,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나와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음 이사 오던 날처럼 세상에 대한 분노와 패배감에 휩싸인 얼굴로 조용히 동네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고 왜소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근육과 이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는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박노인은 마이크가 떠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마이크라는 한 인간의 파멸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과 천둥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동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예전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휩쓸고 간 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더욱 단단해진 땅 위에 내리는 고요한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중심에는 온몸으로 싸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작은 영웅, 천둥이 있었습니다. 오만함이 사라진 자리에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떠나고 동네에 평화가 찾아오자
천둥의 이야기는 주민들 사이에서 작은 전설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박신의 개가 핏불 3마리를 이겼대라는 놀라운 소문으로 시작했지만 곧 사건의 전말과 천둥의 영리하고 용맹한 싸움 방식이 알려지면서 이야기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산책 나온 박 노인과 천둥을 보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미소와 함께 다가와 천둥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천둥, 네가 우리 동네를 지켜줬구나. 정말 대단해. 미스터 박, 이렇게 훌륭한 개를 키우고 계셨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이들에게 천둥은 더 이상 무서운 개가 아닌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천둥의 이야기를 늑대개와 3마리 악당이라는 동화처럼 이야기하며 박노인의 집 앞을 지날 때면 울타리 너머로 천둥,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박노인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가끔은 아이들을 마당으로 들어오게 해 천둥과 함께 놀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천둥은 아이들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순한 양이 되어 아이들이 등을 타거나 꼬리를 잡아당겨도 얌전히 받아주었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천둥의 모습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와도 같았습니다. 천둥의 명성은 동네를 넘어 지역 신문과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알려졌습니다. 작은 진돗가에 3마리 핏불을 제압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사에는 핏불이라는 견종에 대한 편견을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진돗개의 뛰어난 용맹함과 지능, 그리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진돗개가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어 국가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고 그들의 충성심과 용맹함에 매료되었습니다. 한때 사납고 위험한 동양개라는 오해를 받았던 천둥이 이제는 진돗개의 우수성과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된 것입니다. 박노인의 집에는 종종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천둥을 보고 싶다고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진돗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브리더나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들에게 천둥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돗개가 단순한 사냥개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한민족과 삶을 함께해 온 소중한 동반자이자 가족이었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 그리고 조상들이 진돗개를 어떻게 아끼고 존중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박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천둥의 용맹함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혈통과 유산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천둥의 상처는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과 박노인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빠르게 아물어갔습니다. 하지만 몸에 남은 몇 개의 흉터는 그날의 치열했던 싸움을 증명하는 영광의 상징처럼 남았습니다. 박노인은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흉터는 천둥이 자신과 자신의 영역,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운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동네의 작은 연궁이 된 천둥 덕분에 박노인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이민자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네에 존경받는 어른이자 훌륭한 개를 키우는 현명한 주인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종종 그에게 정원 가꾸는 법을 묻거나 한국 음식에 대해 배우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박노인은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천둥이 가져다 준 변화는 단순히 핏불들을 물리친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신과 오해로 얼어붙었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녹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서 박노인은 천둥을 보며 더 깊은 의미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 숨쉬는 유산의 가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박노인의 마당에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천둥은 이제 동네의 명물이자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말수가 적고 묵묵했지만 그 고요한 존재감만으로도 동네 전체에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박노인은 흔들의자에 앉아 책을 읽다가 곁에 엎드려 조는 천둥의 등을 가만히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녀석의 몸에 남은 흉터를 쓰다듬을 때마다 그는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과 함께 가슴 벅찬 감동을 떠올렸습니다. 박노인에게 천둥은 더 이상 단순한 애완견이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천둥은 그에게 살아있는 유산이자 한국인의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부당한 침략과 위협 앞에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용기, 힘으로 상대를 억누르기보다는 지혜와 기계로 제압하는 슬기,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대상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 박노인은 천둥의 모습에서 수천 년 외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켜왔던 조상들의 강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끈질기고 위대한 민족의 혼이 저 하얀 진돗개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문득 한국에 있는 친척이 처음 천둥을 보내주며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형님, 이놈은 보통 진돗개가 아닙니다. 아주 귀한 혈통을 이어받은 놈이에요. 이놈을 보고 있으면 우리 민족의 뚝심이 느껴질 겁니다. 그때는 그저 좋은 개를 보내준다는 의례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천둥은 박노인에게 잊고 있던 자긍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며 때로는 위축되고 스스로를 낮춰야 했던 지난 세월. 하지만 천둥은 자신의 존재 자체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의 것이 결코 남의 것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정신과 유산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인한지를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손녀 유나가 박노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충격으로 한동안 개를 무서워했던 유나는 이제 천둥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박노인에게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커다란 하얀 개가 3마리의 검은 늑대로부터 작은 소녀를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림 속 하얀 개의 등에는 날개가 달려 있었고 눈에서는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천둥이에요. 천둥은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천사예요. 유나의 천진난만한 말에 박노인은 말없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렇다. 천둥은 단순한 개가 아니라 수호천사였다. 박노인 자신과 이 동네와 그리고 잊혀가던 한국인의 자존심을 지켜준 수호천사. 박노인은 유나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천둥은 따스한 햇살 아래서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박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천둥의 용감한 싸움과 이웃들의 변화된 인식, 그리고 자신의 작은 용기가 모여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라고. 그는 앞으로도 이 평화를, 그리고 천둥이라는 살아있는 유산을 소중히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돗개 한 마리가 보여준 위대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박노인의 삶 속에서, 유나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쉬는 전설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개들의 싸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엄과 용기, 그리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천둥처럼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강인한 정신과 위대한 가치를 품고 있는 존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사람일 수도 혹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의 문화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자긍심과 용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천둥과 같은 든든한 수호천사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